JTBC 2026년도 4월 16일자 기사. 미군 기지 초토한 이란 540억에 산 중국산 위성 활용. 540억 주고 중국산 위성을 활용했군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내 미군 공습기지 습격으로 미군의 핵심 자산인 조기 경보기가 처참하게 파괴된 현장이 공개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비밀리 인수한 초정밀 정찰 위성을 활용해 미군 기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군 내부 문건에는 이란이 중국에 540억을 지불하고 위성 통제권을 넘겨받아 실전 공격에 활용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동강이 난 기체는 벌리의 형체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미군의 조기 경보가 2-3 센트리얼 모습입니다. 지난달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를 공습하여 폭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중국산이 이렇게 위성의 어떤 정보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거죠. 이처럼 정밀한 타격이 가능했던 비결 뒤에는 중국산 정찰 위성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협력 수비대는 비밀리에 중국산 정찰 위성 TE-5-1B를 인수해 2024년 말부터 중동 여러 국가 미군 시설 감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고 이런 건 정보 입수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위성 이란의 정찰 위성보다 10배 넘게 정밀해 지상에 있는 차량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우리도 좀 띄고 있죠. 당초 중국 기업이 발사한 뒤 궤도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란에 넘겨졌는데 이란은 정찰 위성을 인수하기 위해서 약 54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부에 유출된 이란 군 문건에 따르면 이란군 지휘관들은 중국산 위성에 미군 시설 감시 임무를 부여했고 촬영은 지난 3월 이란의 공습 전후로 집중됐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은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웃 국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상황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중국산 위성을 사용한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를 갖다가 인공위성으로 정보를 해서 미군 기지가 초토화됐군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대단한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거죠. JTBC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뭐 같이 YTN을 연결해서 할게요. 2026년도 4월 16일자 기사 YTN 이란 전쟁의 산유국 초토화 수준 역대급 후폭풍 예고. 이 산유국이 이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지구촌에 천연 자원을 쓰고 있는 모든 나라의 피해죠. 이게 석유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데 대한 그 수송비라든지 또는 그 원자재라든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피해를 봤죠.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 파괴된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의 피해액이 최대 580억 달러 약 85조 5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CNBC가 보도했다. 유럽계 리서치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는 이번 전쟁으로 타격을 받은 걸프산 산유국들과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데 최소 340억 달러에 최대 5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 시설은 파손 범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최종 복구 비용은 해당 설비가 구조적 피해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뭐 산유 시설을 갖다 파괴해버렸으니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그 복구가 안 되니까 이 지구촌에 많은 이렇게 자연산 에너지를 쓰고 있는 많은 국가한테다 피해를 주는 거죠. 또 복구 작업에 막대한 장비와 자재가 쓰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 부담을 주고 에너지 업종 투자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이번 수치는 라이스테드가 3주 전에 내놨던 피해 추정치인 250억 달러보다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8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 전까지 계속된 공격 결과를 추가로 반영한 수치로 보입니다. 전쟁 자체는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다 피해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이번 전쟁 때 공격을 받은 중동 에너지 설비는 80곳이 넘고 이 중 약 3분의 1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란은 처리 정제 수출 시설이 대거 파괴됐고 가장 큰 손을 입었다고 라이스 테드는 짚었습니다. 이란이 제일 많이 받았겠죠. 이란 한 곳만의 에너지 인프라 복구 비용만도 19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개전 초기에 에너지 설비 폭격을 자제했지만 전쟁이 격화하면서 양진영의 핵심 인프라를 노린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목을 갖다 찌르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화가 나니까 상대방 목을 겨눈 거죠. 특히 이스라엘이 지난달 18일 이란의 가스정과 정제시설 폭격하자 이란은 이에 맞서 카타르에 있는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제조시설인 라스라판 단지를 공격해 세계 에너지 시설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이쪽에 카타르에서 많이 가스를 가져오는데 카타르 쪽에서 이 공격을 당해서 한국에 납품 못한다, 이게 이제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 트럼프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가, 특히 동맹이 더 힘들어요. 지금 동맹 중에서 가장 전쟁에 총을 들지 않고 싸움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원유가스 인프라는 복잡한 설비 구조 때문에 파손되면 복구 및 재가동에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듭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업계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난과 물가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죠. 지금 YTN 이란 전쟁의 산유국 초토화 수준 역대급 후폭풍 예고라는 기사가 2026년도 4월 16일자 기사였어요. 썬가크루스 나이 정책 코멘트입니다. 참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워드카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아주 심각하네요.